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연금 시리즈 세 번째 시간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 헷갈리는 거 위주로 Q&A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사 통틀어 하나만 가입할 수 있고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중 선택하면 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수익은 통산하고 통산 수익 중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줍니다. 수익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합니다. 3년 만기되어 해지하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추가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줍니다. 이게 ISA 계좌의 핵심입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게 뭔가요? 계좌 내에서 수익이 나면 최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는데 이 400만 원을 계상할 때 상품별 손익을 퉁친다는 뜻입니다. 펀드에서 100만 원 손해보고 예금에서 300만 원 이자 나왔다면 퉁쳐서 200만 원 수익 난 거로 계상합니다. 매년 이렇게 통산해서 빼고 받고 하나요? 아닙니다. 만기 해지 시점에 누적해서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해지할 때 그동안 운용한 상품들에 대해 더하기 빼기를 해서 최종 수익을 산정합니다. 코덱스 200 ETF에서 400만 원 매매 차익이 났고 채권형 펀드에서 200만 원 매매 차익이 났다면 4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은 총 600만 원 수익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라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코덱스 200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합산하지 않으니까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 원만 계상합니다. 그러면 주식 매매 차익도 손익에 합산하지 않나요? 주식에서 매매 차익이 나면 더하지는 않지만 손실이 나면 빼줍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ETF에서 500만 원 매매 차익이 났는데 삼성전자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 났다면 통산 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에서 300만 원 매매 차익이 나면 나스닥 100에서 수익 난 500만 원이 최종 수익입니다. 완전 개이득이네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손실 난 건 빼주고 이익 난 건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400만 원 수익 나고 LG화학에서 200만 원 손실 났다면 수익은 더하지 않고 손실 난 건 빼주니까 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 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끼리는 통산합니다. 주식 통산해서 최종 손실이 났으면 빼주고 수익이 났으면 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인 아리랑 고배당 ETF 같은 상품도 이익이 나면 더하지 않고 손실 나면 빼주나요? 그렇지 않고요. 국내 주식만 이런 혜택이 있고 주식형 펀드나 ETF는 아예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리랑 고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도 손익통산에 포함하지 않나요? 포함합니다.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ETF의 매매 차익은 포함하지 않지만 배당 소득은 짜리 없이 포함합니다. 이자나 배당은 무조건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형 펀드나 ETF에서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나요? 매매 차익도 포함되고 이자도 포함됩니다.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외에는 매매 차익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전 채권, 우리나라 국채 같은 개별 채권 수익은 어떻게 하나요? 매매 차익은 포함되지 않고 이자는 포함합니다. 채권형 펀드는 매매 차익이 포함되는데 개별 채권은 왜 포함 안 되지? 좋죠. 개별 채권은 매매 차익 손익 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P 500,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나 배당 소득 모두 손익 통산에 포함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ETF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은 손해 났을 때만 포함하고 배당금도 포함합니다. 국내 주식형 외 펀드와 ETF는 포함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도 포함합니다. 국채나 한전 채권 같은 개별 채권 매매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은 종류 불문하고 모두 포함합니다. 만기 해지 후 배당금이 나오면 어떡하죠? 배당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배당금 나오기 전에 만기 해지해서 매도하면
버스 떠난 뒤에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미 ISA 계좌는 사라졌기 때문에 손익 통산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 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급한 거 없으면 배당금 받고 해지하는 게 좋겠죠. 가입할 때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라 서민형으로 가입했는데 3년 뒤 만기 해지할 때 총 급여가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일반형으로 전환되고 4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했는데 만기 해지할 때 총 급여가 줄어서 5천만 원 이하로 줄었다면 이 역시 가입했을 때 일반형이었더라도 서민형 비과세 금액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총 급여가 줄어들면 서민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강제 해지 당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만기 연장만 안 되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헷갈리시죠? 가장 많이 가입한 증권사 중개형은 강제 해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신탁형은 제가 확인하니까 강제 해지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같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 전에 중개형 ISA 가입하면 2024년에 증권사로부터 통보가 와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가입 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만기 연장은 안 되니까 가입할 때 만기를 10년으로 길게 설정해서 가입하십시오. 만기가 길어도 3년 지나면 언제든지 모든 혜택을 누리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변경 시 운용 중인 상품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동일 증권사라 하더라도 상품은 들고 갈 수 없고 현금으로 이전합니다. 그 대신 가입일자는 신탁형 가입일자를 승계합니다.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분산해서 이체할 수 있나요?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잘못 안내해드렸는데 가능합니다. 금액이나 계좌 종류와 상관없이 60일 이내만 연금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만기 시 적립금이 총 8천만 원이었고 A증권사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각각 3천만 원씩 이체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새로 개설한 ISA 계좌에 납부했다면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 연금 계좌에 분산해서 이체할 수는 있지만 계좌별로 10%씩 추가 세액공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계좌에 각각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이체했지만 추가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수 있나요? IRP 계좌에 이체한 3천만 원은 중도 인출할 수 없고 연금저축 펀드에 이체한 금액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를 넘겨야 합니다. 올해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체했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총 적립금이 3천만 원이고 올해 11월에 3년 만기라면 만기 해지해서 3천만 원 연금저축 펀드로 이체하면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세액공제 받고 다시 ISA 계좌 개설해서 올해 가기 전에 2천만 원 납부하십시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내년 1월에 찾아서 그중 2천만 원은 다시 ISA 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년마다 풍차 돌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1억까지 다 채워 넣고 배당주 같은 곳에 장기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라면 3년마다 풍차 돌리기 할 것 같습니다.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업 연금 강의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